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로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문가인지 이제 그 일을 대행을 맡기고자 하는 분이 검색을 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블로그 광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부터 키워드 광고를 이제 시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광고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블로그 광고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블로그 광고를 이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상담 스킬도 되게 이제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을 정말 나한테 의뢰를 맡기도록 하는 손님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그 행정사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블로그 광고 어떻게 하는지, 온 손님 놓치지 않고 대행을 맡기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이버에 돈을 충전을 이제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시킨 다음에는 그 이제 가장 1순위로 최고 가격으로 했을 적에는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적화된 가격을 넣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적당한 가격이 시중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 가격으로,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거를 어느 행정사님이 처음에 하셨을 땐 70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행정사분들이 이제 아이템으로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인도 블로그에 올려놓고서는 클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막 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행정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적에 보니까 의뢰인이 일단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뭘 준비하나요, 뭐 등등,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다. 그럼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의 질문을 많이 경험한 만큼 행정사로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행정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서 최고가로 제가 블로그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행정사 시작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로그 광고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궁금증을 질문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100만 원씩 소진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와 같은 블로그 광고의 공격적 자세가 이제 오늘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광고를 한 다음에는 키워드를 항상 의뢰인이 궁금해하고 내 블로그에 유입되는 그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넣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블로그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고, 그 통계를 보면은 의뢰인이 어떤 단어로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로 들어온 경우 그걸 다 새로운 키워드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의 경우는 키워드가 999개가 돼서 추가하려면 몇 개를 지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키워드가 만땅 수준은 1000개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요. 그럴 정도로 키워드를 주워 모아서 모아 모든 사람이 넣을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단어를 최대한 넣는 것이 결국은 블로그 광고를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 전화로도 올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핸드폰이 찍히죠. 근데 일반 전화로 그분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저 핸드폰 꼭 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그러면은 저는 대화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지 추후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서 그 손님을 끝까지 내가 관리를 하면서 의뢰를 맡기게까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통화하는 이 통화가 유익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일반 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버리는 손님, 나하고 인연이 연결되지 않는 손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자 등록증상 상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여쭤봐요. 그러면은 그냥 단지 궁금증만 갖고 해소하려고 행정부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행정사한테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말아야지 라고 하시는 손님을 걸러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했으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 대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단지 궁금증만 해소하려고 행정사를 좀 잠깐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분들의 경우는 그 전화가 필터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커닝 페이퍼를 저는 종이로도 잔뜩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각 그 아이템별로 질문이 어떤 핵심적인 질문은 뭐고 또 그 사안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뭔지를 듀얼 컴퓨터니까 이제 열어서 다 언제고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 업무가 태평양 바다만큼 다양한 업무의 아이템이 많고 새로운 아이템을 늘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모든 업무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업무는 잘잘잘잘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서부터 공부 시작한 아이템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뭐 말이 막혔다 뭐 이러면 행정사님 이 업무 해보신 게 맞나요? 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뢰인이 질문한 것들을 쉽게 의혹이 생기지 않게 답변을 하면은 당연히 이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뢰를 맡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커닝페이퍼를 다 부착을 하고 화면도 열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나서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의뢰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계좌번호와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70~80% 이상은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내부 회의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유보적 자세로 전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핸드폰 번호를 알아놨고 그 핸드폰 번호 때문에 제가 이제 카톡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전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앞으로는 카톡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입금 후에
제가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먼저 해놔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또 어제 상담하신 분을 한 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문자 보낸 걸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검토 후에 의뢰하면은 행정사님께 꼭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쁜 소식에 문자로 회신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별로 프로다운 프로세스를 갖고 상담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나름 갖고 있고,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의 그 노하우와 전략을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